없습니다. 알고 보면. 자, 일단은 뭐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뭐 조금 한번 자기가 스스로 한번 인지를 한번 해놓고 한번 스스로 한번 인지를 해놔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뭐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일단 뭐예요? 특정. 요거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여기 기업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여기에다 줄 한번 닦아놔요. 자, 객관적으로 하는 상태나 성질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다만 이런 걸 우리가 숙지해 놔야죠. 다만. 자, 견본이나 광고로서 특수한 품질, 성능 등을 보정한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주관적 하자로 판단한다. 요거는 나머지는 원칙이 객관적, 여기가 포인트이고, 그러면 견본이나 광고로서 특수한 품질, 성능을 보정한 경우 요거는 무슨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쓰잖아요. 주관적 하자로 판단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거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한번 거기 몇 페이지예요? 433페이지 몇 번에 나와 있죠? 자, 적용 범위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적용 범위. 자, 일단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기억해요. 일단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써놔요. 자, 거의 말씀드렸듯이 임의 규정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과실 책임이죠. 그럼 1번과 관련돼서 강인 규정이 아니므로 잘라요. 강인 규정이 아니죠. 무슨 규정이죠? 임의 규정. 그러면 특약으로 동그라미 쳐놔요. 배제 강경 가정할 수 있다.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관련돼서 당사자 간의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 자, 특약 동그라미. 강인 규정이 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죠. 그러면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제3자의 권리를 설정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읽어봐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자,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뭐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러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민청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자, 만취된 미성년자. 만취된 미성년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기에다 줄 쳐놔봐요. 만취 뭐예요? 자, 술을 많이 먹어서 만취가 됐어요. 자, 만취된 미성년자. 그럼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에다 써요. 자, 무효네. 그렇죠, 무효. 미성년자는 무슨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죠. 그래서 취소. 그러면 무효 취소도 경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효 취소의 이중효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러면 경합할 수 있는 거, 경합하지 못하는 거, 그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특히 자 3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한번 기억해봐요. 차고 동그라미. 차고가 있대, 없대? 이때. 그러면 차고는 뭐에 여기에다 써요? 자, 취소 사유네요. 차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성립하는지 여부와 없이 차고를 이유로 읽어봐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과 관련돼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대요. 하자가 있대. 그러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과 하자 담보 책임 줄잖아요. 하자가 있죠. 자, 그러면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 불이익은 별개의 근론에 의해서 경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저만 하자 담보 책임과 채무 불이익은 스스로 경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경합.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요 5번과 관련돼서 잘 봐야 돼요. 5번과 관련돼서 별표 하나 나요. 자, 하자 보수 청구권은 이제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야.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아니겠죠. 그럼 하자 보수 청구권은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에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규정이 아니라는 것.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고와 담보 책임도 경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 더 써요. 6번이라고 써서 6번. 경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합할 수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그렇죠? 자, 경합 가능. 자, 그래서 이제 하자 보수 청구권, 그 다음에 6번과 관련돼서 차고 담보 책임도 결론 경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요. 사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게 계약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민총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일단 요번 주 들은 거하고 다음 주에 들을 때하고 어떤지 효과를 우리가 한번 봐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죠 이제. 자, 이제 지금부터는 좀 쉬워요. 자, 빨리 민총이 들어가줘야 돼요. 뭐가 있죠? 한매. 올해 한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매. 자, 한매와 관련돼서는 꼭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놔서 읽어봐요. 매. 요 매가 뭐예요? 살매일까요? 팔매일까요? 살매가 되는 거야. 팔았다 되돌려 사는 것. 이게 한매건이야. 자, 한매건과 관련돼서는 꼭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요. 옆에다가. 갑이. 저거한테 팔았다. 요 사람은 매도인이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 자, 그러면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요렇게 하살표를 해놔요. 요렇게 하살표. 팔았다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바로 한매건이라는 거야. 한매건. 자, 한매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자, 한매건 첫 번째 써봐요. 한매건은 채건이에요, 물건이에요? 갑자기 여쭤보니까 이상하죠. 그럼 19회 때 물건이 아닌 것, 한매건. 그죠? 한매건은 써요. 채건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요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써놨으니까. 갑은 어라테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이게 무슨 건이에요? 한매건이죠. 자, 두 번째를 우리가 보자. 자, 요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이라고 써요. 요 사람은 매수인. 아까 써놨죠. 공통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 매. 그렇죠? 써요. 또 담보. 근데 자꾸 우리 한매 특약을 양도 담보로 헷갈려 한다고. 무슨 담보다? 매도 담보야. 자, 그러면 매도 담보와 관련돼서 담보니까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돼서 한매 기간을 좀 숙지를 해놔야 되겠죠. 자, 부동산은 몇 년이에요? 5년. 동산은 3년입니다. 절대 재현장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야. 그렇죠?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 그럼 세 번째 써요. 한매건은 그러면 일종의 예약완결건이야. 예약완결건은 세자로 원칙은 뭐죠? 오늘 집에도 못 갑니다. 자, 오늘 뭐야? 스케줄이 캔슬이 됐어. 야간에. 자, 문자가 왔어요. 쉬는 시간을 보니까. 갑자기 말이 천천히 나가죠. 오늘 집에 다 갔어요. 자, 무슨 건이? 형성건이야. 형성건. 예약완결건은 결론적으로 형성건이라는 거야. 형성건.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써놔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써요. 여기는 이제 한매 특약이거든. 한매 특약. 그러면 여기 소유권 이전이 주고 한매 특약이 종이야. 그래서 자, 주된 계약에 부정된다. 계약에 뭐예요? 자, 종된 계약이라고 써놓으세요. 종된 계약. 자, 종이니까 뭐예요? 아직 등기법으로는 아주 유용하게 써요. 그래서 나중에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등기법에서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는 것. 종된 계약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한매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자, 채권이 등기화되면 채권이 물건화됨으로써 제3자의 대기는 읽어봐요. 계약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 이제 5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하살이 몇 개인지 봐봐요. 쌓아줬다가 동시에 쌓아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요. 자, 동시 신청사이네. 동시입니다. 동시에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려볼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그게 바로 대항력이야. 한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 요걸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 볼 때까지 한매와 관련돼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1번은 뭐예요? 채권, 매도 담보,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 종된 계약. 무슨 력이 발생한다? 대항력. 한매권도 뭐 일종의 재산권이죠. 그러면 한매권도 양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문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1번. 자, 그림 생각했어요? 그러면 1번의 포인트는 여기 줄잖아요. 동시. 한매를 보유할 등기, 부기 등기 줄잖아요. 자, 한매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항력.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거 1번 첫 번째 문장은 동시 신청이며 부기 등기며 대항력. 여기가 키워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자, 한매권은 어때요? 싸주고 동시에 해줘야죠. 그러면 여기에다 줄잖아요. 자, 동시에 하지 않는 한매 계약은 한매로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1개월의 한매 특약에 따라서 한매 보류를 등기하였다면 제3자의 한매권을 읽어봐야 행사할 수 없다. 이유는 동시 신청이니까. 그렇죠. 자,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죠? 주된 계약이죠. 그러면 주된 계약이 무효면, 자, 그러면 주가 무효면 한매 특약도 효력이 미치죠. 자, 그러면 자, 주와 종의 관계예요. 그러면 주가 소멸하면 한매 특약도 소멸하게 되겠죠. 주가 소멸하면 종도 소멸하죠. 그러면 종된 계약이 소멸한다 해서 주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그럼 주종의 관계니까. 그러면 한매 특약의 실효는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에 읽어봐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으로서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한매 특약도 결론적으로 확보된다. 실효된다. 아, 그렇구나. 없어. 이제 지금부터는 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법에서 그런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애울 것도 많고. 자, 왜 그러면 바로 넘어갔을까요?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매매 목적물은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동산이죠. 동산 동그라미. 자, 부동산. 재산권이 한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산은 한매 기간이 있어요. 요거는 3년이고요. 요거는 5년. 3년, 5년 잡아두라고요. 자, 한매 대금이죠. 대금.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아까 그림 생각해요. 싸졌다가 되돌려 싸죠.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집이 이렇게 있어요. 갑이.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어라테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한매 특약을 했어. 집은 누구한테 왔어요? 갑한테 어라테 왔잖아. 그렇죠. 어라테 왔죠. 5년 뒤에는 어차피 팔아야 됩니다. 되돌려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그러면 어른 그러면 갑한테 이자를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봐봐요.
매매 한매 특약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잘라요. 없대요. 자, 한매권자는 최초의 대금,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한매 대금으로 하며 당사자의 특약으로 한매 대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다. 계약법 처음부터 한매 임대차 전까지는 무슨 계약이다? 임의 규정이다. 자꾸 생각을 하라고. 자, 그러면 2번과 저 한매 기간 내라는 걸 동그라미 있잖아요. 매매 대금과 비용은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판매할 권리를 잃는다.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판매 목적물의 가실 동그라미잖아요. 가실. 그 다음에 이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그러면 요 어리라는 사람은 5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갑은 굳이 그러면 갑한테 이자를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읽어봐요. 특정한 약정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러면 읽어봐요. 상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서 자, 한매 기간 나오네요. 기간. 자, 한매 기간은 부동산은 줄잖아요. 몇 년? 5년. 동산은 3년 넘지 못하며 당사자가 약정 기간이 이를 때, 이를 넘을 때 부동산은 3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라는 거예요. 약정 기간이 이를 넘을 때 그 한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 단축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요거는 좀 외워야 돼야 돼.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 자, 한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 나중에 기간을 정하지 못하고 그 기간은 자, 기간과 관련돼서 우리가 봅시다. 자, 5년, 동산은 몇 년으로 하죠? 3년 이렇게 하네. 자, 한매 기간을 정할 때 다시 여기다 줄잖아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자, 한매권의 행사 방법 일방적으로 하죠. 자, 그럼 한매 기간 내에 줄 서놔봐요. 동그라미. 매매 등과 매매 비용을 한매 의무자에게 제공하고 한매권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 당연하고요. 자, 무슨 건이죠? 형성권. 자, 채권자 대여할 수 있고 양도될 때는 양수인이 행사한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2번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참고 표시를 한번 써봐요. 한매권은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담보라고 헷갈리면 안 돼. 양도된다는 거야. 재산권의 일종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매권이 양도된다는 것은 한매권을 제3자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렇게 써놔요. 자, 부기등기는 부기등기도 가능하다라는 소리야, 이 말은. 그래서 부기등기는 부기등기 가능. 이렇게 이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매권은 양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한매권은 양도담보다 어때? X야. 무슨 담보야? 매도담보야. 자, 그러면 양도담보와 관련돼서는 민사특별법 우리 할 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형성권이야. 자, 그러면 형성권과 관련돼서 한번 보자. 자, 읽어봐요. 요 밑에 형성권 밑에다가 요거 하나 써놔요. 읽어봐요. 가등기. 가등기도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 그러면 가등기도 형성권, 한매권도 형성권이네. 자,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나요. 한매권은 그러면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한매권은 가등기 할 수가 없어요. 가등기 대상이 아니야. 자, 우리가 자석이 갖다 대면 가등기는 요거는 플러스거든. 그러면 한매권도 플러스라면 우리 자석에 갖다 대면 플러스를 밀어내야 안 밀어내요? 밀어내요. 그러니까 한매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러면 틀려. 한매권도 뭐라는 거예요? 형성권. 가등기도 형성권. 그러면 한매권은 가등기 대상이 있다. 이러면 X가 돼요. 한매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무슨 건이기 때문에? 형성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보죠.
자, 한매건은 상대방은 상대방은 한매 등기인 경우. 자, 잘라놓고 한매의 의사표시는 전덕자에게 우려하죠. 전덕자가 누굽니까? 최종 양신에게 해줘야 되겠죠. 한매건 등기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 한매 등기가 맞춰진 경우 매도인의 한매 기간 등에 적법하게 한매권을 행사하면 한매권을 행사해야 돼요. 행사하면 자, 한매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의 건저당 등은 제한물건은 결론적으로 어떠죠? 소멸하죠. 일방적 의사표시에 행사하기 때문에. 그럼 일종의 한매권은 무슨 건이다? 형성건이기 때문에 자꾸 밀어붙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매권과 관련돼서는 되게 쉬워요. 조금만 해도만. 한매권이 문제가 뭐에 나왔다, 틀렸으면 뭐예요? 그거는 붙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한매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적어보죠. 읽어봐요. 읽어봐요. 재산 뭐가 있어요? 또 다 까먹었다. 증여, 매매, 교환. 그래서 읽어봐요. 우리 계약의 15개 중에서 정매교. 자, 매매와 관련돼서 이제 매매는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아까 남아있는 게 계약금의 종료하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 두 개라는 거야. 의미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계약이 있어요? 교환 계약. 그러면 이제 뒤에 보면 무슨 계약이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봐봐요. 뒷장 넘겨보시죠. 교환 계약이야. 교환 계약. 자, 여기에다 써봐요. 요 교환 계약 앞에 뭐가 생략됐죠? 써요. 물물교환이야. 물물교환. 자, 그러면 이제 교환계약과 관련돼서 교환, 요거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교환도 뭐 할 것도 없어요. 교환도. 그러니까 한매 아니면 교환의 둘 중에 하나가 한 문제 늘 출제가 되고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다 줄 서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금전 이해 권리 줄 서놔요. 자, 당사자 상방이 금전이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동그라미 쳐놔요. 약정. 약정이 안 들어가면 틀린 지문입니다. 제일 많이 실수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환계약은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다 써요. 약성계약입니다. 약성계약. 요물계약이 아니야. 자,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그러면 금전 이의 재산권을 포인트로 잡고 무슨 계약이라고요? 약성계약. 그러면 동그라미 쳐놔요. 낙성이며 쌍무며 유상이며 불려식 계약이다. 자, 유상계약이다. 그러면 유상은 그러면 따라서 서면의 작성은 필요하지 않고 무슨 계약이죠? 유상계약이죠. 그러니까 요거 유상계약은 또 줄잖아요. 매매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라는 거. 자,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니까 그러면 그러면 매매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요? 써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준용한다는 소리거든. 자, 금전에 무슨 건이어야 돼요? 읽어봐요. 재산권이야죠. 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대가로 요거 동그라미 쳐놔요. 주식. 요거 조심해야 돼요. 주식. 주식도 뭐예요? 무슨 계약이다? 교환 계약이야. 자, 그러면 이제 4번 볼까요? 노무의 제공이나 잘라봐요. 노무의 제공. 일의 완성 도급 계약은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환계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전 이해의 재산권. 재산권이죠. 그런데 노무계약은 뭡니까? 그러면 교환계약이 될 수 없죠. 노무계약은. 그 다음에 일의 완성, 도급계약도 여기다 동그라미 쳐놔요. 교환계약이 될 수 없다. 자, 교환계약은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한금이 뭘까요? 자, 금으로 바꾸는 거죠. 일종의 유상 무명 계약이죠. 무망 계약을. 자, 우리가 이제 교환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또 까먹었다.
유명계약이잖아. 그렇죠? 교환계약은 무명계약이 아니라 유명계약이에요. 우리 15개 전형계약도 우리 한번 봅시다. 15개 전형계약도 요거 부분에 대해서도 자, 제발 좀 부탁해요.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봐봐요. 자, 민법상 전형계약 몇 개? 15개. 자, 또 까먹을 때 됐어요. 15개. 자, 여기 전형계약으로서 요 15개 전형계약이 바로 뭐예요? 유명계약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다시 한번 4개 잡아서 잡고 가자고요. 재산. 자, 재산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 매, 교. 그렇죠. 자, 대자는 뭐예요? 소, 사, 임. 그렇죠. 소사임. 몸으로 때우는 게 뭐예요? 고, 도, 현. 자, 이, 임, 조, 여. 그렇죠. 자, 이거는 뭐예요? 종, 하. 그렇죠. 종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저번에 이제 뭐예요? 수업 빠진 사람이 2분 계시죠? 그래서 이제 봐봐요. 재산 그러면 읽어봐요. 증여, 매매, 교환. 자, 소가 뭐예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자, 몸으로 때우는 게 뭐예요? 고, 도, 현. 그러니까 고용, 도급, 현상광고, 이임, 임치, 조합계약, 여행계약. 요게 뭐예요? 종신정기금, 하예계약. 그럼 결론적으로 교환은 유명계약이거든. 한금은 여기에 없거든. 한금은.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간단하지만 이런 걸 해석할 때 기초공사가 돼야 요 지문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금은 일종의 뭐예요? 무명계약이야. 교환은 무슨 계약이죠? 유명계약이죠. 그러면 한금은 결론적으로 교환계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야. 자, 6번의 당사자가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 요거 줄쳐놔요. 보충 지급을 작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봐봐요. 갑은 한 사람이 집이 있고 어리 땅이 필요해요. 그러면 갑은 뭐가 필요해? 땅이 필요하고. 자, 을은 뭐가 필요할까요? 집이 필요하죠. 근데 이 집이 3억이야. 근데 이 3억이고요. 또 땅이 1억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가 모자라죠? 2억. 그러면 2억을 누구한테 줘야 돼? 땅하고. 갑한테 줘야죠. 그게 읽어봐요. 이게 금전물 보충 청구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관한 준용을 하겠죠. 얼마를 줬어요? 갑한테 땅하고 2억을 줘야 되잖아. 그러면 을은 뭐에 집 한 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금전물 보충. 그러면 자, 금전금은 그러면 요거 하나 줄쳐라세요. 매매에 대한 관행을 준용한다. 그죠? 자, 7번은 7번과 관련돼서는 민총에 자주 출제돼요. 민총에.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교환 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살 설정에 불법적인 간섭이라 할 것이 없으므로 이 법한 행위 여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어디다 기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시가보다. 자, 요거는 특히 7번과 관련돼서 민총, 그거는 사기 강박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8번 보죠.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목적물인 각 재산권의 차액에 해당하는 거분이 보증금 지급에 가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목적물에 관한 건저당의 피담보 채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인수의 일방은 이 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줌으로써 교환계약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채무를 인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8번과 관련돼서도 이 지문하고 똑같은 지문이 따지고 보면 6번하고 8번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환계약과 관련돼서 이것도 자, 교환계약도 요 정도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요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해요. 자, 봐봐요. 자, 요 부분. 자, 최근에 출제된 게 이거예요. 자, 무슨 계약이죠? 낙성계약이라는 거.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낙성계약이라는 거, 요거 이제. 자, 과거의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자, 교환계약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교환계약은 쌍무, 무상, 그 다음에 요물계약, 불려식 계약이다. 어때? X야. 자, 요물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거 속으면 안 돼요. 낙성계약이니까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
약정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 그러면 교환계약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해도 쉽게 우리가 모든 고시 각종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바로 뭐예요? 우리 행정고시라든지 사법고시에 나오는 모든 지문을 다 끌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교환계약은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이 정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또 골칫덩어리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해제권과 관련돼서 우리 잠시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자, 교환계약이 이행된 후에도 이전받은 정상권의 하자가 있을 때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동그라미잖아요. 해제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담보 책임도 역시 질 수도 있다라는 거네. 당연하고요. 자, 무슨 계약이? 쌍무계약. 그럼 쌍무계약의 특징은 뭐예요?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한번 써봐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한번 불러봐요. 자,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성립상, 이행상, 전속상. 자, 성립상, 결련상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또 까먹었네요.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자, 이행상, 결련상은 뭐예요? 동시 이행 관계거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동시 이행 항변권, 쌍무계약의 특징. 자, 전속상의 결련상은 뭘까? 이혼 부담이거든. 그러니까 이혼 부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기 때문에?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자, 3번은 당사자 간의 교환계약이 해제될 때, 해제인 경우는 해제될 때요. 건상회복을 부담하며 이런 상호 동시 이행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 동시 이행 관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봅시다. 무슨 계약이죠? 쌍무계약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특히 이제 우리 동시 이행 관계와 관련돼서 그러면 쌍무계약의 특질 3개를 우리가 도전을 했으니까 3개를 우리가 딱 머릿속에 잡아내야 돼. 그럼 한번 우리 봅시다. 참 기가 막히죠. 요즘 여기에다 가로쳐 놓고 뭐예요? 빵꾸 채우기 해가지고 뭐예요? 어떤 뭐예요? 학원은 또 책 팔아먹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넣어보죠. 뭐예요? 이행상, 아니 성립상, 이행상, 전속상. 그렇죠. 이걸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가로를 또 친다고. 자, 그러면 성립상, 결련상, 계약 체결상의 가실 책임, 이행상, 결련상, 동시 이행 항변권. 자, 전속상의 결련상은 이형 부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좀 하긴 해놔야죠. 교환계약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교환과 관련돼서 그러면 의 부분과 그러면 그 한 페이지만 봐도 충분해요. 이것도 넘쳐요. 교환계약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드디어 일단 임대차. 그러면 선생님 임대차 끝나고 가야 돼요. 오늘 집에만 가기만 해봐요. 자, 임대차는 간단하게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임대차 몇 문제 나와요? 자, 잠깐이면 돼요, 임대차는. 임대차 몇 문제? 두 문제. 근데 임대차가 많이 틀려요. 자, 임대차는 그러면 몇 문제가 틀려요? 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임대차가 한날 틀리는 이유는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임대차는 몇 종류? 묻지 말래요. 빨리 하라네요. 자, 그러면 앞에다 써요. 자,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자, 그러면 오늘 이후로부터 뭐 내용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임대차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냐, 건물이냐.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임대차와 관련돼서 토지 그러면 뭘까요? 토지. 자, 토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 써요. 청구권. 자, 건물은 뭐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 맨날 출제된다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그러면 오늘 요거부터 이제 하자고요. 자, 그러면 임대차는 몇 종이요? 2종이요. 토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 공통점, 형성권.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금 출제된 게 토지 인정되지 않는 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어디에 인정된다? 건물에 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부터 잡아요. 자꾸 지금부터 제가 해주는 건 토지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저기에서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놓을 거.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 자, 그러면 얼마나 했나고요? 임대인의 의무 뭐 있어요? 자, 그럼 정립이 잘 안 되죠. 자, 써요. 자, 목방수비담이라고 써요. 목방수비담. 자, 임차인의 의무. 차보반. 자, 그러면 이제 자, 임대인의 의무와 그러면 임대인의 의무,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 자, 이제 목이 뭘까요? 그럼 완성시켜요. 목적물 인도 의무, 방해 제거 의무, 수선 의무, 비용 상환 의무, 담보 책임. 자, 목이 뭐라고요? 목적물 인도 의무, 방해 제거 의무, 수선 의무, 비용 상환 의무, 담보 책임. 이렇게 해서 딱 잡아놓고. 자, 요거는 뭐예요? 여기는 이게 그러면 차임이네. 차임. 보관 의무, 반환 의무가 되네. 근데 이제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권리는 뭡니까? 그러면 봐봐요. 자, 임차인의 의무 반대 해석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인의 뭐가 될까요? 권리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임대인 의무 그러면 다시 잡아요. 목방수비담. 요거는 암기를 해놔야 돼. 그래야 교통정리가 돼요. 다시 목이 뭐라고? 목적물 인도 의무, 방해 제거 의무, 수선 의무, 비용 상환 의무, 담보 책임. 임차인의 의무는 읽어봐요. 차보반.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러면 봐봐요. 요거 묶어봐요. 자, 해지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 다 인정돼. 자,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 인정되는 것을 골라라. 해지권. 이게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틀을 잡아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저번에 그럼 뭐예요? 처음부터 임대차 전까지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임의 규정. 그러면 임대차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겠죠. 그러면 임대차에서는 그러면 강행 규정을 공부해야 돼요? 임의 규정을 공부해야 돼? 강행 규정이 많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뭘 규정해놔야 돼? 임의 규정 써놔요. 이걸 뺀 나머지는 전부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비용 상환 의무예요. 수선 의무. 양도 전대.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돼요.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의무? 병상한 의무, 수사한 의무, 양조전대. 그럼 나머지는 전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자, 이걸 반대로 해석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단순해요.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 정립을 해 두셔야 돼. 또 하나 정립해 둘 거는, 자, 그러면 비용상한 청구권은 여기에다 가로 읽고, 비용상한 청구 몇 자예요? 6자, 6개월입니다. 아주 좋아요. 6개월. 그렇죠, 6개월.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필요비, 유익비 둘 다 청구할 수 있죠. 자, 필요비는 언제 행사할 수 있어요? 종료 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종료 전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야 돼. 유익비는 종료 후에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요비는 종료 전 행사할 수 있어. 자, 유익비는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품돈이 목돈이? 품돈. 요거는 목돈. 그러면 저 임대인이 목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예요? 뭐면 임차인이 이사 갈 때 그러면 뭐예요? 뭘 행사할 수 있느냐 써요. 대표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유치권 목돈이 들어가니까 법원이 뭐에 상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유예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죠. 그때는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꾸 잡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관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잡았어.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이해야. 이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봐봐요. 이제 우리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봐봐요. 임대차는 뭐가 있다? 또 까먹었다. 토지와 건물. 토지는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임차인의 의무 그러면 목방수 비담. 임차인의 의무 차보반. 임의 규정 딱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해석을 몇 개 해보자고요. 자, 다 끝났어요. 화이팅.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할 것을 약정하고, 그래서 요거 써요. 자, 용자 동그라미 용익. 자, 약정하고.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죠. 그렇죠, 채권이에요. 그럼 올해 먼저 이거 봐봐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은. 그러면 여기에다 뭐예요? 우리 점유권도 사용수익하니까 점유하죠. 근데 자, 물건이라고 물어봤어요? 물건 및 채권이라고 물어봤어. 물건. 그러면 임차권은 속하지 않죠. 이번에 실수를 많이 한 게 이 문제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저는 기가 차요. 그러면 물건인지 채권인지. 그리고 우리 형님이 뭐라는 거예요? 형님이. 자, 아유, 그 선생 이것도 틀렸다. 왜 틀렸는데 봤더니, 자, 타인의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을 물어본 거다. 박스 문제로. 지상권 점유하죠. 자, 전세권은 점유하죠. 저당권은 안 하죠. 지역권은 안 하죠. 그렇죠. 임차권은 하죠. 근데 물건이야, 채권이야? 채권. 그렇죠. 문제를 완전 준 것도 틀렸다라는 거야.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건 물으면 대표적으로 지상권, 전세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물어봤으니까 임차권은 빠진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전부 합격을 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 실수하지 않으면. 자, 대단해요. 저는 우리 중개사 수험생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진짜 닮아요. 조금 있으면 말빨이 달라져요. 말빨이 달라진다고. 법을 배우고 난 사람.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용수익 할 것을 여기 봐봐요.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 빠지면 틀린 지문입니다. 임대차는 낙성계약이야. 자, 차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차임. 그러면 임차권은 뭘 요소로 하죠? 차임. 두 자로 건치면
그랬더니 차임할 때 뭐니 이러네. 월세 이러네요. 그러지 말고 유상이라는 거예요. 유상. 자, 임차권은 차임을 요소로 해요. 그러면 약정 유상계약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아까 담보 책임을 준용한다. 그래서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목방, 수비, 담이 뭐예요? 담보 책임이다. 자, 차임은 뭐예요? 그러면 차임을 요소로 하니까 또 사람들이 봐요. 임대차는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그러면 갑자기 이상해져. 차임을 요소로 하니까 언제나 무슨 계약이? 유상계약. 맞죠? 언제나가 들어가도 맞아요. 우리 형님들은 언제나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언제나가 들어가면 엑스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나 차임을 요소로 하니까 유상계약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임대인이 목적물의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 하더라도 채권이 물건이 채권이죠. 그럼 타인 권리 매매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임대 채권은 처분 능력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줄쳐놔요. 임대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읽어봐요.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즉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보면 미성년자도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미성년자도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저당권은 물건, 채권. 물건이야. 저당권은 물건이니까 물건행위죠. 물건행위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뭐 본질로 민법 중시에서 배웠던 걸 끌어와서 자꾸 써먹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과 관련돼서 차임의 지금은 임대차 요소이나 차임은 뭐야? 자, 여기 봐봐요. 뭐에 하나지 않는다? 금전에 하나지 않아. 내가 뭐에 쌀 한 푸대 주겠다. 월세로. 그래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보증금은 이거 생각나면 우리 누나 생각이 꼭 나요. 옛날에 디주 있죠. 디주에다 쌀 팔아서 역사 먹은 걸 맨날 그래요. 아버지한테 일러준다면 막 뭐예요? 막 그래서 쌀 팔다가 쌀 가지고 뭐예요? 저쪽 파면 옛날에는 뭐예요? 우리 고물상에는 뭐예요? 고무신만 줘도 뭐예요? 엿 하나 주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임의 지금은 임대차 요소이나 차임은 금전에 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나 보증금 수수는 자,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대차 성립 요건은 뭐가 성립 요건이다? 1거 차임이 요소라는 거예요. 자, 입증 책임을 보죠. 자, 입증 책임. 자, 임료를 지급한다는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해요? 임차인이 부담하지, 당연히. 지가 부담해야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오케이. 자, 하재 원인이 불명인데도 임차인이 불명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의 임차인이 사용수익에서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목적물 보존 의무를 다했음을 주장 입증하여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기다가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임대인.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얼마나 봅시다. 자, 임대차 투자로 원칙. 또 차임 그러나 채권이잖아, 채권. 자, 채권이죠. 채권은 등기하면 제3자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은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임차권이 등기가 안 되면 대항력이 발생할수록 대항력을 확보해 주는 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찍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보자. 자, 당사자의 반대 확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행위 여기 조심해야 돼. 여거 뭐라고 써놨어요?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협력해서 이제 임대인이 등기해줘서 등기할 때는 자, 그때로부터 제3자의 보선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해.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꼬리표를 붙여요. 자, 임차권은 등기하면 채권이 물건화됨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작용의 변경.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자, 2번은 우리가 보죠. 자, 토지임차권의 대항력이네요. 자, 건물 소유 앞에 단서를 잘 붙여요.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임대차는 잘라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할 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미친다. 날개가 없잖아요. 당연히 건물에 등기하면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쳐. 이렇게. 자, 이번엔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해서 물건의 취득을 등기할 때는 임차인은 그 지상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제3자에 대해서 자,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결론 아니한다. 그렇죠. 자, 이것입니다.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전자 동그라미잖아요. 전에 멸실 후패한 때는 효력을 당연히 잃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용익 권능과 담보 권능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존속 기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우리가 또 한번 보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자, 임대차 존속 기간 써봐요. 자, 최장 존속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 요거는 뭐예요? 헌법의 이혼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존속 기간 이거. 자, 그러면 임대차 존속 기간은 임시 10년을 넘지 못하는 규정. 그래서 여기 과거에는 이제 20년 최장 존속 기간이었거든.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이혼 판결을 받아 삭제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임대차와 관련돼서는 최장 제한 기간이 없어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받아놓고요. 자, 과거에는 20년이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묵시적 경신. 자, 법정 경신이에요. 자, 요 1번에 대해서 우리 조심할 게 있어.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식을 계속한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않을 때 저기 줄쳐놔요. 뭐라고?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 자, 기간에 약정이 없는 당사자는 여기에서 요거 잘 잡아야 돼. 지금 민사특별법 하고 있어요? 민법 임대차 하고 있어요? 자, 그거 조심해야 돼. 당사자는. 그러면 당사자는 누구죠? 임대인, 임차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들어가면 요거는 임차인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635조 6월 3월 5일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요거 언제든지 줄쳐놔요.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요게 이제 봐봐요. 자, 당사자 누구예요? 임대인, 임차인. 한번 읽어봐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 읽어봐요. 해지권. 그렇죠. 이게 바로 해지권. 시험이 거기라. 진짜 이는 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임의 규정 따라왔으니까 볼 것도 없어.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자, 이번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3번, 가로 3번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기간이 약정이 없는 동그라미, 약정이 없던 때. 자, 당사자는 여기 역시 당사자입니다.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과할 수 있고 당세방이 통과를 받은 날로부터 자, 요거 몇 월이에요? 6월 경감이 해지 효력이 생긴다. 바로 자,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과한 날로서 임차인입니다. 요거 임차인. 여기는 아까 뭐예요? 임대인. 그럼 요거 6월이고 임차인은 몇 월? 1월. 자, 동사는 몇 월?
5일. 5일이 경감이 해적이 효력이 생긴다. 자, 외워보자고. 임대인 6월, 임차인 1월, 동사는 5일, 다시 임대인 6월, 임차인 1월, 부동산 5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한번 보죠, 이제. 자, 임대차의 효력이네. 자, 임대차의 효력. 자, 효력까지만 할게요. 좀 남겨놔야 좀 낫죠. 자, 여기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권리예요, 의무예요? 권리죠. 자, 그러면 아까 다시 써봐요. 권리 반대말은 의무, 그렇죠? 의무. 의무. 자, 다시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목방, 수, 비, 단. 자, 한번 외쳐보고 우리 봐봐요. 자, 임차인의 권리 의무. 자, 목이 뭐예요? 목적물 인도 의무. 방해 제거 의무. 수선 의무. 비용 상환 의무. 담보 책임. 지금 이게 이제 요 임차인의 의무 반대해서 가면 권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보면 아까 그러면 임차인의 의무는 뭐가 있었어요? 또 까먹었죠. 차보반. 자, 차가 뭐예요? 차임지급, 보증, 보관 의무, 반환 의무. 자, 그러면 임차인은 그러면 반대해서 가니까 읽어봐요. 차임. 읽어봐요. 차임. 차임에 대해서 권리는 뭐예요? 차임 정감 청구권이죠. 어느 임대인의 뭐에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해석하기 전에 자, 의무 다시 잡아봐요. 목방, 수비단. 의무는 차보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과 관련돼서 오늘 더 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만 외우고 오늘 마칠까 생각이고, 지난 다음 주에 우리가 약간 보강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의무 읽어봐요. 목방, 수비담. 의무는 차보반. 요걸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또 다시요. 자, 임대차가 나왔다. 뭐부터 잡아?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 또 까먹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필요비, 유익비 모두 청구할 수 있죠. 임의 규정과 관련돼서 비용 상환 청구권, 수선 의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양도 전대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거. 나머지는 싹 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그걸 딱 잡아주라고요. 자, 그러면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의 의무 다시 한번 외쳐봐요. 목방, 수비담. 자, 임차인의 의무 그러면 차보반. 다음 주에 언제 합니까?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보충하고 임대차를 마무리해 놓고 드디어 대장정에 뭐가 들어갑니까? 민법 총칙. 민법 총칙 참 재밌어요. 자,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더 넘으면 힘들 것 같아서 어차피 여기는 요 반은 시험시험 하자고요. 뭐 여기 듣는 것도 자유고 뭐요? 안 듣는 것도 자유니까 끝내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